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부모 멘토링. 매주 이 시간 한국좌원의개발연구소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의 문자를 많이 받으셨고, 네, 많이 받았습니다. 방송에서도 많은 사연들이 왔습니다. 네. 자, 지지난주에 좌뇌 운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이제 좌뇌에 대한 좀 세부적인 사항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좌뇌에 여러 영역이 있다고요? 그렇죠. 지난번에 저희가 큰 틀로 좌뇌 방법, 운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 알아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좌뇌를 큰 틀로 공부하는 뇌 아마 이렇게 기억을 할 겁니다. 운뇌는 감정의 뇌. 자, 그러면 좌뇌는 그냥 공부하는 뇌만 있는 건데 그럼 그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 예. 이제 구체적인 방법론을 갖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잘 메모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좌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이 네 가지 역할을 좌뇌에서 합니다. 자,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를 우리는 학교에서 교과목으로 말하면 국어 그래요. 그렇죠. 네, 국어가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죠. 그러면 이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를 잘 보면 이거예요. 자, 말하고 듣고. 자, 내가 말하고 듣고. 상대방을 듣고 말하고. 이게 소통이 되지 않으면 말하고 듣고가 끊어져 버리죠. 예. 가장 기본은 좌뇌는 소통의 기본이라는 거죠. 말하고 듣고. 그 다음에 읽고 쓰고는 뭐예요? 사람과의 소통과 글과의 소통. 다시 말하면 지식이에요. 이해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런 게 있죠. 말을 하다가 안 통할 때 있나요? 누구하고 말하다가 안 통하면. 많죠. 네.特히 아내하고 얘기하다 보면 안 통할 때 많죠. 말이 그렇죠. 네. 내 뜻은 그게 아닌데. 네, 안 통하죠. 그럼 우리가 정말 어디 갔을 때 말이 아예 안 통하는 사람 보고 정말 한마디로 무식해, 말이 안 통해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내 말을 이해를 못하든지 내가 상대방의 말을 이해를 못하면 서로 말이 안 통하죠. 결국 이해력이에요.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학문적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말하고 듣고가 꼭 필요한데 보통 애들이 말 못하지 않잖아요. 그죠? 다 말하잖아요. 다 듣잖아요. 예. 자,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아이가 학교 갔을 때 선생님이 강의하는 거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거. 언제? 중학교 이후에. 그러면 또 내가 입학사정관제에서 인터뷰를 보러 갔어요. 그렇죠. 면접하러. 또 예. 직장에서 면접을 보러 갔을 때 과연 내가 얼마만큼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나보다 성적이 약간 낮은 애인데 걔는 붙었고 나는 떨어졌어. 자, 이건 뭡니까? 나보다 성적이 나쁜 애가 붙었고 나는 떨어졌어. 나는 그 아이보다 뭐가 약하다? 말하는 사고력이 떨어졌다. 그렇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점수가 있다는 거예요.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이것을 어떻게 올리냐라고 하는 거죠. 좋습니다. 이걸 왜 설득력 그러죠. 그러면 이거가 뇌 중에서 어디 있냐면 좌뇌 중에서 있는데 두 영역입니다. 하나는 영역 중에서 베르닉의 영역. 베르닉의 영역. 네, 하나는 브로카 영역. 브로카 영역. 네, 그래서 브로카 영역을 우리가 동적 언어 그래요. 동적, 들려요. 그러니까 언어 대충 나오죠. 그다음에 이미지 언어. 베르닉에는 이미지 안 들려요. 예. 그래서 듣는 거, 쓰는 거. 다시 말하면 듣는 거와 쓰는 거는 베르닉의 영역이라는 안에 들어있어요. 예. 그러면 이 영역이 약한 애들은 엄마 말은 잘 듣는 것 같은데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을 못 들어요. 듣고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듣고 이해가 안 되면 뇌가 흥미를 잃어버리죠. 재미가 없죠. 그래서 생각이나 행동이 딴 데로 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공부 시간에 지우개에다 구멍 판다. 또 다리 떨고 손 떨고 앉아있고 엎드려서 심지어는 엎드려 자는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수많은 애들이 엎드려서 자고 있는 거 알죠? 왜 그러냐? 머리가 나빠서? 아니에요. 어떤 애들이 듣는 뇌가 없어서. 그 듣는 게 재미있으면 어떻게 애들이 조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딴짓할 수 있어요. 역사 이야기도 재밌게 이해가 잘 되면 그렇죠. 너무 재미있는 스토리인데 맞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뭐 소론 노론 뭐 맞아요. 뭐 이렇게 이상하게 들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재미가 있으면 파고 들어가야 되고 점점 학문을 파고 들어가야 되고 그게 내 점수가 되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공부 시간에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예. 그런 뇌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어느 때 어렸을 적에. 근데 우리는 이미 중학교 가서 만들려고 하니까 이미 늦어버리잖아요. 이것을 어려서부터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왜 초등학교 때 준비 과정을 만 3세부터 만들지 못하면 초등학교는 더 힘들다. 그렇죠. 초등학교 입학 때 만들지 못하면 중학교 입학할 때는 훨씬 더 힘들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만들어준 게 뭔 게 경청하는 뇌예요. 다시 말해서 아이가 엄마 말을 잘 듣게 하려면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는 엄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아이도 경청할 그렇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은 아이 말을 잘 안 들어주고 내 말을 아이가 잘 듣기를 바래요. 그렇죠. 그거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엄마 말 잘 들어, 잘 들어, 잘 들어. 매일 아이한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엄마가 그만큼 애 말을 잘 들어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미난 이 설문지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네네. 3살, 4살 엄마들이 하루 중 아이하고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입 닥쳐, 뚝 굳혀, 시끄러워, 저리가 이런 단어를 많이 진짜입니까? 이거 진짜입니까? 예,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엄마들이.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이가 어떤 말을 할 때는 그 말이 엄마, 어른 생각에는 말 같지 않아도 충분히 그걸 들어주고 공감해 줘야 이 아이가 다른 사람의 말을 충분히 듣고 공감하고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육에서 자꾸만 아이한테 집어넣으려고만 하는데 먼저 아이가 엄마가 저렇게 내 말을 잘 들어주는구나. 아빠가 내 말을 잘 들어주는구나 알아가 먼저 이 아이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애가 말하려고 하는데 뚝 굳혀. 그만해. 입 닥쳐.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얘는 속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나와야 되는 게 못 나오니까 욱하죠. 그렇겠네요. 그러면 욱한다는 뭐예요?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어머니가 식당에서 아이가 뛰었어요. 그러면 식당에서 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 왜 식당에서 뛰었나 엄마한테 말해줘봐 라고 했어요. 그럼 아이가 엄마 사실은 내가 너무 앉아있는 게 힘들어서 뛰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랬구나. 너가 힘들었구나. 미안해. 엄마가 엄마 생각만 했어. 자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 뭐라 그래? 뛰지 마. 그죠? 뛰지 마. 아이 말을 안 듣고 일방적으로 내가 지금 뭐해? 뛰지 마. 여기 이미 뛰면 안 되는 곳이야. 얼굴에서 공갈 협박에 눈이 돼서 뛰지 마. 그 전에 이미 눈을 부르켰잖아요. 그래서 뛰지 마.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아이는 벌써 이제 주눅 들었죠. 그래서 엄마가 있나 없나 해서 엄마가 안 보면 뛰고. 자 여기서부터 성격이 삐뚤어지죠. 선생님이 있으면 잘하고 없으면 못하고. 위선적인 사람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애가 또 뛰었어요. 그러면 또 불러다가 왜 뛰었어? 또 들어주고 그랬었구나. 이렇게 우선 들어줘야 되는데 2번까지만 참는다. 자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너 집에 가서 보자. 그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집에 가서 보자.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집에 가서 혼날 생각하니 얼마나 또 얼굴이 굳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결국 내가 충분히 누구 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윽박지르면 되는구나. 그래서 토론 문화가 안 돼요. 제가 긍정 토론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토론하면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문제점을 찾아내죠. 그렇죠. 그거를 반대로 문제점을 찾아내니까 우리나라 뇌의 습성상 네가 내 말에 딴지 걸었어? 이래서 아이들이 의의가 나요. 근데 반대로 그 친구가 말한 것 중에서 가장 잘한 거를 찾아서 왜 잘했는가, 내 생각은 어떤 면을 잘했다고 생각하는가를 말하도록 긍정 톤을 만들어 봤어요. 정말 많은 애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친구들끼리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아주 작은 것도 사람이 바뀌는데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아이에게 충분히 들어주지 않은 애는 얘는 충분히 말을 하려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욱합니다. 그 성격도 욱할 뿐더러 삐뚤어질 뿐더러 듣는 뇌가 약하니까 결국 학교 와서 선생님 말씀을 듣는 뇌가 안 되니까 결국 수업 시간에 딴짓하는 애가 될 겁니다. 자, 오늘 부모 멘토링 좌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이 더 들어줘야 된다. 이 듣는 뇌가 우리 자녀에게 정말 중요하다 말씀 주셨고요.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네, 은혜로운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부모 멘토링 홍영표 박사님과 함께 이 아침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들어줄 수 있을까? 자, 그러면요, 박사님, 조금 전에 저희가 그 영역,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 얘기를 나눴는데, 조금 전에 들어줘라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런, 어떤 추상력을 조금 더 이렇게 확실하게 좀, 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한데요. 들어주는 거는 생활 습관이죠. 자, 그 다음에 교육. 자, 습관과 교육이 맞아야 뇌는 발달된다고 그랬죠. 자, 지금까지 아이가 어떤 얘기를 하든 충분히 들어주고 설득을 하든 당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교육은 뭐냐? 아이가 듣는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책을 읽어줘야죠. 자, 아이가 책을 읽어. 그러면 아이가 책을 읽으니까 그건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가 책을 읽어주면 아이는 글자를 봐요? 들어요? 듣죠. 그렇죠. 듣죠. 그러니까 아이가 대부분 책을 읽어주면 어디다 앉혀놓고 읽어주냐면 옆자리. 그러네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앞자리.
앞자리를 놓고 읽어주면 아이는 시선이 어디로 갈까요? 엄마 정면을 보겠죠. 그렇죠. 엄마 눈을 보죠. 근데 그게 학교에서는 그 자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세 훈련시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대가 무슨 말을 할 때 눈을 봐야죠. 그래야 정확하게 그 사람의 말 뜻을 알죠. 우리 눈은 밖에 있는 뇌예요. 밖에 있는 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달팽이의 지느러미는 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다 뼈로 둘러싸여 있어서 시신경으로 귀나 입이 연결되어 있는데 눈만 밖에까지 뇌가 나와 있어요. 이 눈을 통해서 사람은 그래서 눈이 선하다, 독하다 이걸 눈을 통해서 알죠. 있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대부분 그 사람 눈빛에서 그 사람의 말을 읽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앞자리에 앉혀서 엄마가 책을 읽어줄 때 첫 번째는 그 사람의 눈을 보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눈을 보는 훈련?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약간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 첫 번째 특징이 눈을 안 보죠. 마음에 병이 난 사람은 상대 눈을 못 봐요. 그렇죠? 그 눈을 보는 훈련. 두 번째, 눈을 보면서 듣는. 그러면 나는 뭐를 해야 돼요? 책을 읽어줘야죠. 그래서 항상 아이가 앞자리에 똑바로 앉아서 책을 듣는 훈련을 시키라는 거죠. 그런데 옆자리에 앉으면 눈을 못 보니까 앞자리에. 대부분 엄마들은 책을 읽어주면 잠잘 때 읽어주죠. 낮에는 옆자리에 앉혀놓고 읽어주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반드시 앞자리. 좋습니다. 이것만 들어도 저희가 오늘 우리 자녀의 또 추상력 그리고 또 언어 사고력 네. 이런 부분들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아주 세부적으로 알려드렸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네. 오늘 마무리하고 또 다음 주에 이 영역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네.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언어 사고력은 천상 다음 주로 넘겨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오늘은 추상력까지만 진행해 보고요. 마무리해 주시죠. 네, 추상력은 듣는 뇌라고 했습니다. 듣는 뇌는 먼저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데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에게 잘 들어주는 생활 습관을 바꾸고 두 번째는 눈을 바라보는 훈련. 그래서 앞자리에 앉혀놓고 책을 읽어주는 훈련을 해라. 좋습니다. 오늘 부모 멘토링 많은 분들이 지금 벌써 부모 이렇게 문자 주시는데요. 네, 이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1069번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저희가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신청하시는데요. 문자입니다. 샵 1069번으로 또 전도 대상자들에게 공유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고요. 지금까지 부모 멘토링 우리 홍양표 박사님과 같이 했습니다. 다음 주에 인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